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스피어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고 얼굴이 삐뚤어져 보이는데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안면 비대칭이요.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습관을 고쳐야 할까요? 어떤 부분을 조심히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성형외과 전문의 이희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면 비대칭 누구나 있지 않나요? 안면 비대칭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게 문제가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습관 때문에 생길 수도 있나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네. 김규리 씨가 네.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생각하시고 바이올린을 목에다 딱 껴야 돼요. 스트링을 잡고 활을 잡죠. 그 자세가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좀 이상하죠? 어깨 아프고요. 척추도 아프고 힘들죠. 많이 어렵습니다. 잘못된 자세가 실제로 안면 비대칭을 만듭니다.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께서 심한 네네. 비대칭으로 저에게 치료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네. 한쪽으로만 하는 건 다 하지 말아야 할까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턱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어릴 적에 뭘 빠는 습관이 부정교합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한 손으로 턱 꿰는 습관. 그래요? 예, 이것도 바이올린 연주와 비슷한 자세가 나오잖아요. 한쪽으로만 씹는 것도 그것도 그냥 습관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비대칭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습관이 바로 턱 비대칭의 후천적 요인 중에 가장 많은 원인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턱뼈 양쪽에 네. 교근이라는 큰 근육 덩어리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교근이요? 교근. 네. 양손을 네. 턱뼈에 이렇게 이를 앙앙 뭐가 움직여요. 움직이죠. 네. 예, 그게 바로 교근입니다. 음식물을 씹거나 이를 악물 때 사용한 아주 강력한 근육인데요. 근데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은 매일 한쪽만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턱 말고도 다른 부분에 안면 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나요? 한쪽 턱이 발달하면 광대뼈도 같이 발달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광대뼈요? 예, 교근이라는 근육이 네. 요 턱뼈와 광대뼈 사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근이 비대해지면 광대뼈도 같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도 턱 큰 쪽이 광대도 큰 사례들이 많이 보입니다. 얼굴 뼈 말고 다른 비대칭은 또 없을까요? 우리 얼굴에 또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표정근이 있죠. 이 표정근도 비대칭을 만들 수 있는데요. 주위를 자세히 보시면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되게 온화하게 쳐다봤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너 왜 나한테 기분 나빠? 왜 그렇게 웃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육의 문제인가요? 우리 입술은 원래 어떤 한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근육들이 몇 개씩 존재해요. 근데 습관적으로 썩소를 짓고 있으면 이런 근육들도 역시 한쪽만 운동을 시키는 셈이고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서 썩소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얼굴 근육은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면 안면 비대칭이 안 올까요? 한쪽 입술로 당겨서 웃는다거나 이런 표정이면 안 되고 대칭적인 미소, 균형 잡힌 미소를 띄어야겠죠. 스스로 좀 거울을 보면서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네, 뭔데요, 선생님? 거울을 보고 전화 통화를 하세요. 그럼 본인 얼굴이 파악이 돼요. 아. 표정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입술이 어느 쪽으로 삐뚤어지는지 표정근 비대칭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와,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바이올린 연주자, 그분은 어떻게 치료를 하셨나요? 한쪽 턱과 광대뼈가 반대측보다 훨씬 커진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뼈를 수술하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해결했던 케이스입니다. 습관으로 고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골격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대칭을 인지하는 시점에 네. 이미 뼈가 영향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경미한 시점에서 발견한다면 모르겠지만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교합면의 기울기나 부정교합이 심하다면 양악 수술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더 간단한 턱 수술, 광대 수술이라 불리는 수술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양악 수술이라고 하면 치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수술을 상악과 하악 이 둘의 위치를 동시에 바꿔주는 수술인데요. 치아 교정으로 치료가 안 될 정도로 심한 부정교합이나 교합면 기울기가 매우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 이럴 때 적용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을 알고 싶은데 좀 설명 가능할까요?
여기 이런 곳을 잘라서 위치를 바로 잡아주고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인데요. 치아의 교합을 침범할 수밖에 없고 치아 교정이 새롭게 수반되어야 하는 수술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안면 윤곽 수술은요? 기존에 갖고 있는 치아 교합을 보존하면서 양쪽 크기나 높낮이만 맞춰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새로운 치아 교정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정교합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치아 교정이 병행되기도 하는 수술입니다. 부작용 때문에 양악 수술이나 안면 윤곽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얼굴에는 표정근을 수축시키는 운동신경이 있고 감각을 느끼게 하는 감각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얼굴뼈 수술에서 신경에 문제가 오면 보통은 입술 불균형으로 나오는데 우리 입술 모양은 어떤 발음에서도 항상 양쪽 근육이 균등한 수축력으로 균형을 맞춘 결과입니다. 근데 어느 한쪽 입술을 담당하는 신경이 문제가 생기거나 회복 속도가 차이가 나면 그 균형이 깨져서 입술이 삐뚤어지는 거죠. 감각신경은 말 그대로 감각 이상이나 감각 소실로 나타날 수 있고요. 뭐 이런 게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도 또 많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회복기 초기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뼈를 자르면 잘 붙을까? 좀 걱정이 될 것 같고 또 수술이니까 출혈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드물지만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 외에 뼈가 잘 붙지 않는 문제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방식 자체가 뼈를 완전히 잘라서 다시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잘린 뼈들이 서로 붙지 않을 수도 있는 이른바 분류합이 올 수도 있죠. 우리 얼굴뼈에는 이렇게 양쪽에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어요. 이게 광대뼈 수술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빈 공간은 앞쪽 벽이 아주 그 얇은 껍질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사를 박으면 뼈가 붙지 않고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 뼈를 자르는 위치가 너무 안쪽으로 설정되면 이 상악동이 깨져서 여기에 감염이 되고 축농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이라서 여러 부위를 하게 되면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안면 비대칭 수술하는 부위는 광대 그리고 턱 뒤편과 몸통, 턱의 앞쪽 부위입니다. 근데 이 부위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안면 비대칭 수술을 하다 보면 이 세 부위를 동시에 같이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 또 어느 한 부위가 컸을 때도 내가 큰 쪽만 수술해서 작은 쪽에 맞추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완성도를 높이려면 보통은 양쪽을 건드려야 돼요. 원래 작았던 뼈와 컸던 뼈를 인위적으로 작게 만든 뼈가 한 얼굴에 있으면 그게 또 차이가 나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작았던 쪽도 흉내내기가 필요하겠죠. 수술하고 나서 음식을 섭취하는데 많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광대 수술도 기본적으로 뼈를 자르고 다시 붙어야 하는 그 잘린 뼈가 붙어야 하는 유합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음식물 씹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씹는 행위 자체가 교근으로 턱뼈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술한다고 광대뼈를 잘라놨기 때문에 무리한 힘을 주게 되면 광대뼈가 오히려 주저앉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무조건 수술 후에 며칠 저작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뭐 공식처럼 만들어서 모든 환자에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환자 일일이 다 영상 확인하고 유합 상태 확인해서 맞춤형으로 안내가 되어야지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매일 10분씩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